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두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동기는 필요성을 느껴서 혹은 그냥 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렇듯 단순하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느낀 걸 실행하는 일은 사실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메이커인가요? 이번 시간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자상가를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종합 전자상가로서 역사를 지닌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메이커들을 위한 공작소, 팹랩입니다. 제작 실험실의 약자인 팹랩은 2001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디어랩에서 시작됐는데요. 아이디어의 실현 여부를 테스트하고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발견. 여러 가지 제작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상상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쭉 대박이었어. 최근 이곳에선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안 죽네. 메이커와 전자상가의 기술 장인이 함께 특별한 악기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저는 전공이 공대 쪽이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게 많이 못 나와요. 좀 미적인 감각도 부족하고.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저랑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뭘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팀으로 작업했을 때 이제 각자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데 그거를 나눠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이나 기계 쪽을 전혀 못 만지는데 이제 같은 팀원들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명이 아니라 3명인데 또 다른 분께서는 컨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탄탄히 해주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드는 사람, 메이커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흐름이 바로 전 세계에 뜨겁게 불고 있는 메이커 운동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메이커와 메이커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삶의 가치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드는 거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요. 스스로 만들면서 스스로 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자신의 것,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과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라는 거는 온전히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 것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더 가치에 집중하고 자기의 것들의 철학과 예술과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에 포커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창의성인 부분과도 능력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악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이커들이 모여 제작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깃들어 있을 이들의 특별한 악기.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들이 기획한 작품의 콘셉트를 살짝 들어볼까요? 일단 모양은 LP판을 본떴고요. 그 다음에 보면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미리 기존에 설정을 해둔 음악에 따라서 이 필라멘트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 멜로디언이라는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악기를 불면서 이제 음악을 치면은 소리가 좀 더 풍부하고 내가 내고 싶을 때 더 강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멜로디언, 기타, 키보드 이 세 개를 결합한 복합적인 전자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에 없던 신개념 악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붙여도 되고 이거를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선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지지만 문제는 실전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팀마다 기술 장인을 한 분씩 모셨는데요. 전자상가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술 장인들.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전자기기들을 제작하고 고치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는 상상 이상일 텐데요. 초보 메이커와 숙련된 메이커의 만남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제 우리도 열심히 이제 뭐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또 배워야 할 게 많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이게 한 분은 기계공학과를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뭐 선생님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또 머리를 짜서 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를 막 해내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만 알지 실질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장인분한테 많은 도움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소양이 아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형을 구축할 때 이 부분에 커넥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도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 이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악기라는 결과물도 메이커들이 힘을 모을 때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작품 제작 막바지에 돌입한 메이커들. 손 먼저 잘 알고 있어요. 디지털 악기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작동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연결된 부품들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프로그래밍 한 대로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작품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메이커들의 두 손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시간들. 메이커들에게도 이 과정이 꽤 고될 텐데요. 이들이 만들기를 멈출 수 없는 데에는 각자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다 보면서 만드는 거 있으면 많이 짜증이 나고 힘든데 그 하다 보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실력도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실력도 쌓아지게 되고 또 결과물을 딱 보게 되면 뭔가 뿌듯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용이지 않을까. 드디어 프로젝트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이들의 성과를 잠시 감상해 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미디 악기입니다.
다들 악기를 여기 혹시 악기 음악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이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난 이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 소리를 어떻게 내고 싶지? 하다가 보니까는 뭐 젓가락으로 하기도 하고 코드를 써놓고 그 코드를 그냥 누르면은 그냥 코드가 같이 나오는 형태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돼 있는 거는 하이키, 로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좀 다채롭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PPT 이야기해 주실 때 그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처럼 팔을 써서도 뭔가 그 터치를 하고 네. 오픈 소스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해보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도 뭐 저희도 맨 마지막에 되게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움직이는 이 활용 공들여 컨셉에 만든 따라가지고 팀원들의 어떤 거는 작품에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고리즘을 관심을 거죠. 보이는 사람들. 정확하게 만보개를 만들어내는 사람. 현재의 메이커이거나 미래의 메이커들일 텐데요. 소리에 따라 베드가 움직이고 소리뿐 아니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건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들 모두 메이커의 가치를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스탠모터처럼 이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상력을 실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킹을 한다는 게 계속 시도를 해본다는 거니까 그런 시도가 없으면 그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오기 힘들 테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야를 참 신선하게 느꼈고 나도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따라서 제작을 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다 같이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그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내서 또는 절충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내 생각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팀원들의 40일간의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메이커들, 멘토들, 그리고 관객들까지 아쉬움에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데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어. 발명할 게 많아서 제가. 그래도 헤어짐을 앞두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또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양한 전자부품이 가득한 이곳. 사람들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이들 앞에 놓인 건 3D 프린터의 프레임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3D 프린터라는 정밀한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플라스틱 액체를 쌓아 올리며 3차원으로 모델링한 사물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3D 프린터. 제대로 사용한다면 만들지 못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3D 프린터는 메이커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의 활용도는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만들기를 위한 특수 기기를 만든다는 건 예상 밖의 일입니다. 이쪽도 들어가는 거지. 이쪽은 아직 안 봤는데. 이쪽은 같이 넣어. 제가 평소에 뭘 만들어 쓰는 편인데 케이스 같은 거에 이제 그 만든 제품을 담아야 되는데 만드는 케이스 그걸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이즈가 맞는 것도 없고 모양도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3D 프린터로 하는 것을 봤는데 모양이랑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다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하러 왔습니다. 학교에 제가 정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이 3D 프린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내년에 학생들 수업에 이제 3D 프린트 교육을 갖다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이들. 그 시작은 부품 찾기입니다. 수십 가지의 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해선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되는 부품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떤 위치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 부품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요하는 정교한 작업. 서투른 손길이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3D 프린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펼치고 좀 찌그러져도 그 상태니까 프레임 아래쪽부터 부품 설명서에 나온 대로 아래쪽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만큼 재미가 있듯 메이커들의 표정에선 조금의 지루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자신의 손으로 완성한 이 기기로 곧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겠죠. 어느덧 3D 프린터가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서너 시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마칠 수 있다는 게 꽤 인상적인데요. 이제 기기가 제대로 구동하는지 확인하는 최종 테스트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샘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구동 버튼을 누르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3D 프린터.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동안 큐랑 설명 좀. 큐라고 있죠? 이거를 SD 카드 안에 저희가 넣어. 3D 프린트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학생들을 가르쳐 봐야 되겠죠. 동생을 위해서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만들 때 연결 부위라든가 파트 같은 거 시중에 팔지 않는 부분 같은 거는 제작에 까다로운 건 제가 직접 보완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메이커들의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도구는 또 다른 만들기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걸 직접 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뭐 전자기기를 만드시는 분들, 아두이노나 이런 걸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규모를 이렇게 부풀려 가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는 이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통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자본이 집적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똑같은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 공장과는 달리 엔진부터 핸들, 차체 프레임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평균 20년이 넘게 도로 위를 달려온 낡은 자동차들이 머지않아 기품 있는 클래식카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리빌드 수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고요. 차 만드는 전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큰 대기업에서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뭐 약간 리빌드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갖고 와서 전체 다 분해를 하죠.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오래된 부품들을 다 복원 작업까지 다 거쳐가지고 다시 다 재조립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 폐차를 앞둔 자동차들은 이들의 주 작업 대상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 셈이죠. 부품 하나하나 손수 뜯어내며 차체를 분해하는 작업이 시작되면 오랜 세월을 가늠케 하는 녹슨 자동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하체 구조. 너무 낡아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녹을 벗겨내고 망가진 부품을 보완하면 새 차로 탈바꿈할 토대가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시작으로 도장, 엔진 장착, 자동차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부품을 전부 직접 만들어 조립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샌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를 덮고 있던 막을 한꺼풀 벗겨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다음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수제 자동차는 말 그대로 모든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 작업하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작업 공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캐빈을 하나를 제가 복원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새 거 사서 쓰면 가장 편하겠지만 오래된 거를 다 갈아내고 다 수리하고 다 복원해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만든다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죠. 저희가 만드는 거는 수십만 대의 어떤 그런 대중을 위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중요시하는 그런 소수의 마니아층들을 위한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체 공정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곳에선 분야별로 체계적인 분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메카닉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가방 디자이너, 대기업 임원, 복합 소재 전문가 등 이력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전문가들이었지만 단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열일 제쳐두고 수제 자동차 만들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라곤 하나 없던 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동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 볼트를 끝까지 계속 조이는 건가? 이게 계속 올.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구성해 자동차 제작의 실전 훈련을 거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또 연구하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연수생들. 나온 데에서 공부하는 게 딱그 그러니까 작동은 하긴 하지만은 뭔가가 이게 좀 더 아직은 조금 서툴고 미흡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공 자체도 이제 디자인이고 사실 만들거나 뭔가 만지는 거에는 좀 약간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정말 자동차가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특히 수입차는 심하더라고요. 일단 일을 해가지고 연수생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냥 모듈화 돼가지고 막 신호선 찾아. 처음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자동차 제작. 하지만 모르는 것은 묻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다 보니 막막하기만 했던 자동차 제작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되게 막막했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5명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막막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게 됐고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그래서 뭐 도전 정신이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방 프로모션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서브로 하면서 가죽 가방을 주로 이제 만들었었고요. 지금 회사는 말 그대로 차를 만드는 회사라서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남들보다 좀 편하게 하나씩은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창의성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단 작업이 한창인 작업장. 수제 자동차 제작의 핵심 요소는 목재인데요. 목재는 벌목부터 재단, 마감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소재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할지 꼼꼼히 따지며 한치의 오차 없이 손질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들만의 감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수제 작업 특유의 멋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자재가 갖고 있는 그 내추럴한 느낌이 감성적으로다가 좀 편안한 금속이나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보다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얘가 습기를 흡수를 하고 또 뱉어내고 이런 그 숨을 쉬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차 내부를 꾸미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든 그 소재로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느 한 곳도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자동차로 완벽히 조립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오랜 시간 갈고 닦으며 준비한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자 제법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기계로 만들었다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정교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여러 사람의 땀과 기술력이 더해져 완성된 한 대의 수제 자동차. 막연히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들은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화가 되게 풍성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교복 문화? 모두가 다 빨간색이어야 되고 모두가 다 파란색이어야 되고 나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걸 좋아해라고 오히려 좀 반문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돈 주고 2차 살 바에는 뭐 양산차 사지 아니면 수입차 뭐 사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가치가 전혀 틀리거든요. 일반적인 그 양산차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만들기에 매료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좀 솔루션을 하나를 내봐.
10대에서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이들의 개발 분야는 우주항공. 그 중에서도 이들이 뜻을 모아 만들고자 하는 건 추진 기관을 장착한 비행체, 바로 로켓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겼던 우주 발사체. 말 그대로 추진 기관의 힘을 받아 탑재물을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을 직접 제작한다는 것인데요. 로켓의 핵심은 추진체인 엔진 기술. 이들은 이미 초기 형태의 엔진 개발을 마치고 현재 추력 1톤급의 액체 엔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로켓은 길이 6m에 중량 300kg 정도 되는 사운딩 로켓인데요. 이 사운딩 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주 발사체들이랑은 다르게 지구 궤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상공 한 500에서 600km, 많게는 1000km 정도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산을 펴고 위에 싣고 올라간 탑재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로켓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켓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히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시험 발사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딩 로켓이란 관측 로켓, 연구 로켓이라고도 불리는 발사체로 우주 관측이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탑재해 쏘아 올린 준궤도 로켓을 말합니다. 사운딩 로켓은 지상으로부터 50km에서 최대 1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대기 물리학이나 자외선 측정, 전리층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켓 제작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모인 청년들. 이들의 만남은 2012년 아마추어 우주로켓 모임을 통해서였는데요. 서로 의기투합해 제작한 고체 엔진 로켓을 고도 5km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을 거둔 후 본격적인 로켓 연구를 위해 지금의 멤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해외 아마추어 로켓을 제작하는 사람들 동영상을 보고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뭐 예전에도 로켓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켓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조사도 해보고 제작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라는 그 비행체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또 그거랑은 별개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과는 또 별개로 제가 그런 엄청난 그런 로켓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그런 기관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만들기를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전공도 로켓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자신의 개발품을 만들어보며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이 로켓 엔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 팩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저의 물리학이라는 이제 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 엔진이 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켓 엔진을 제어하고 여기에 온도가 몇, 압력이 몇 이런 것을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저의 취미이자 특기였던 전자공학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발사체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사망원경 거울부터 전자회로 기판, 로켓 엔진 제작용 부품 등 이들이 직접 제작하고 개발한 분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로켓에 대한 호기심은 청년들을 한자리로 이끌기에 충분했죠.
원하는 유속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다양한 제작자로서의 경험은 또다시 로켓 제작자로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자양분이 됐을 텐데요. 일단 확대 좀. 진짜 이 안 전체가 그냥 유체로 꽉 머지않은 미래, 누구나 아니, 근데 우주 기술의 그렇다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넣는 우주 발사체의 미션용 탄생이 기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길 그러면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뒤로 살짝 밀려서 여기 뒤쪽에 앞으로 메이커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창의성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고 그리고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미래의 인재의 경쟁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메이커는 오토마타 제작자 이승항 씨입니다. 그는 우연히 구입한 책을 통해 오토마타를 알게 된 후 마치 운명처럼 만드는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고군분투하며 쌓아온 실력. 시작은 취미였지만 이제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오토마타 메이커입니다. 일본 오토마타 작가 아키오 니시타라는 그 작가의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그 작품들을 보는 순간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 걸 이 사람이 벌써 다 만들어 놨다라는 강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뭐 작품들 약 한 8년 됐습니다. 오토마타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 장치라는 뜻으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계 장치만으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말합니다. 오토마타는 레버, 캠, 크랭크, 기어 등의 기계공학적 요소가 깃들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창의성, 예술성이 결합돼 발전한 융합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항 메이커의 비밀스러운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업에 앞서 복장을 갖추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전문 공작소 못지않은 도구들. 작은 공간이지만 오토마타 제작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점점 그 작품을 원래는 작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작품들처럼, 그러니까 장비들처럼 작은 장비들을 일단 구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공구를 먼저 구입을 했고, 그 작품이 좀 커지고 또 여러 기교를 좀 부리려다 보니까 다른 더 큰 장비들을 이제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런 큰 장비도 또 구입을 하게 되고. 오토마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부품 설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장비를 이용해 재단한다 해도 부품 구석구석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목공을 배운 건 아니고요. 누구나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열정과 열의만 있으면 어쨌든 저도 약 8년이란 기간 동안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인정을 좀 받는 그런 수준이 된 거고요. 사실 뭐 끝없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뭐 저만의 특별한 뭐 기술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프리카 코끼리 오토마타입니다. 이 작품은 그 멸종위기 동물들을 위해서 모금하려고, 동전 모금을 하려고 만들어졌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20년 후에 멸종위기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상아 때문에 사냥을 해서 멸종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꽃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의미고요. 지금 작업은 한 20여 가지 되는데요. 지금 주로 만드는 것은 멸종위기 동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제 연계돼서 매칭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로운 각도로 그 멸종위기 동물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아야 움직이는 이승학 메이커의 오토마타. 인간의 필요와 욕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그의 작품 속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이승항 씨. 그는 단순히 완벽한 기술만을 고집하기보단 그 속에 작품의 스토리를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만들기를 통해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메이커. 이들의 손에서 탄생되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작은 힘이 돼주고 있을 겁니다. 생산성의 향상.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산성은 단순히 어떤 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같이 들어간 창의성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뭐 어떤 지적 재산권이든지 상품이 됐든지 뭐 물리적 상품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창의성으로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직접 해결한다라는 그 단계, 그거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유를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만들고 고치고 공유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두 손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메이커인가요?